안녕하세요, 럭커TV입니다. 요즘 저희 남편 핸드폰이 배터리가 자꾸 말썽이더라고요. 그래서 버티다가 하루에 2번 충전해야 되는 상황까지 와가지고 새로운 핸드폰을 찾아보다가요, 눈에 들어온 게 Z 플립 5랑 레이저 45 울트라였어요. 어쨌든 플립을 한번 써보고 싶은가 봐요. 근데 지금 고민이 뭐냐면요, 분명히 머리로는 Z 플립 5라고 결정이 났는데 마음은 자꾸 레이저 40 울트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끝이 없어요. 제가 두 제품을 간단하게 비교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먼저 두 제품의 디자인인데요, 레이저 45 울트라는 좀 둥글둥글한 모양이더라고요. 옆선도 그렇고 약간 마감 같은 것도 동글동글하게 돼 있어서 그립감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사실 플립이나 폴드를 잡으면서 그립감이 좋다는 생각은 한 번도 못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딱 쥐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뒤에 재질도 약간 가죽 느낌 나게 그렇게 처리를 했더라고요. 그런 것도 되게 오랜만에 봤고, 그리고 저는 색상을 블랙을 봤는데 마젠다 그 색깔도 나오더라고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와, 굉장히 반가우면서 옛날 그 레이저 감성이 막 채워지더라고요. 그에 비해 Z 플립 5는 굉장히 각진 모양을 가지고 있고요. 딱 봐도 스마트하게 생겼어요. 굉장히 세련되고 스마트하고 이런 이미지라면 레이저 45 울트라는 좀 캐주얼하고 좀 활동성 있어 보이는 그런 이미지랄까? 무게는 레이저 45 울트라가 188g으로 Z 플립 5보다 2g 더 무겁더라고요. 그리고 플립을 닫았을 때 이 틈 사이가 레이저가 훨씬 안 보여요. 그리고 펼쳤을 때도 주름이 거의 안 보여서 깜짝 놀랐어요. 실제 두께는 펼쳤을 때 레이저 45 울트라는 7.5mm, 그리고 Z 플립 5가 7.1mm로 조금 더 얇고요. 플립을 닫았을 때 레이저가 15.2mm, Z 플립 5가 15.2mm로 Z 플립 5가 더 얇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립감은 레이저가 더 가볍고 얇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펼쳤을 때 메인 디스플레이가 6.9인치로 레이저가 조금 더 커요. 메인 화면으로 사용할 때 울트라가 더 길기 때문에 듀얼 랩을 사용할 때 더 유리하지 않을까. 디스플레이의 패널 해상도 모두 같지만 Z 플립 5는 120Hz, 레이저 40 울트라는 165Hz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화면의 밝기는 Z 플립 5가 좀 더 밝더라고요. 사실 메인 디스플레이는 차이점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가지고 별로 이렇게 막 따지면서 찾아볼 부분이 별로 없었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큰 차이점은 커버 디스플레이에 있더라고요. Z 플립 5는 이제 플렉스 윈도우라는 새로운 명칭이 생겼지만 지금 그냥 비교 영상이니까 편하게 커버 디스플레이라고 할게요. 아무래도 플립 제품이다 보니까 커버 디스플레이의 디자인과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먼저 디자인이에요. 레이저 40 울트라는 커버 디스플레이가 전면을 꽉 채우고 있어서 더 시원시원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전작의 그 쪼매난 화면에 비해서 굉장히 큰 변화를 줬다. 이 커버 디스플레이는 3.6인치의 시원한 크기에 1056, 1066 해상도에 144Hz를 지원하고요. 1100니트의 밝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큰 화면이 주는 개방감은 심리적으로 혹하게 만들긴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카메라가 있는 영역까지 확장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카메라가 화면의 일부분을 침범하고 있다, 방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화면 모드 말고 일반 모드로도 사용이 가능한데요. 그럴 거면은 Z 플립이랑 다를 거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Z 플립 5 커버 디스플레이를 한번 볼게요. 레이저보다 조금 작은 3.4인치로 마찬가지로 아모레드 패널을 사용했고요. 60Hz 주사율, 그리고 1600니트의 밝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큰 차이점은 기능에 있는데요. Z 플립 5는 이곳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이 제한적인데 레이저 40 울트라는 그냥 메인 화면을 갖다 쓰듯이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이 부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진정하세요. 물론 Z 플립 5도 블락 어플을 깔아서 커버 디스플레이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어떤 어플의 편집이라던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속에 있던 어플을 쭉 나열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보기에도 안 깔끔해 보이고 사용할 때도 좀 번거롭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레이저 40 울트라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Z 플립 제품을 사용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밖에서 사용하던 어플을 안에서 사용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해서 사용할 수는 없어요. 근데 레이저 40 울트라는 그게 되더라고요. 그게 되던데요? 깜짝 놀랐다니까요. Z 플립을 사용하다 보면은 항상 그게 아쉬운 부분이었어요. 이 부분이 아쉬워요. 이렇게 들어서 내 머리에 각인이 돼서 이건 좀 아쉽다, 이게 아니라요. 정말 사용을 하면서 이 커버 디스플레이에서 활동을 하다가 작업을 하다가 메인 화면으로 돌아갔을 때 이게 같이 연결이 되었으면 참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저도 모르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모토로라에서 했더라니까요. 그뿐만 아니라 메인 화면에서 사용하던 거를
이거를 플립으로도 연결을 해서 계속 사용이 가능하고, 이게 메인 화면에서 사용하다가 닫으면 최근 사용한 앱을 열겠냐는 알림이 뜨더라니까요. 미쳤다. 그리고 또 다른 거, 플립된 상태에서 전화가 오면 Z 플립은 스피커 통화밖에 안 됐었거든요. 근데 스피커 통화를 하면은 주위 사람들한테 다 들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레이저 40 울트라는 닫은 상태에서도 일반 통화하는 것처럼 이렇게 통화가 되더라고요. 너무 괜찮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사용자들의 마음을 읽은 거지? 모토로라가 진짜 작정하고 만들었구나 싶더라니까요. 그럼 이번에는 많이 사용하는 카메라를 한번 볼게요. 먼저 메인 카메라예요. 플립폰은 닫힌 채로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게 후면 카메라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메인 카메라 있잖아요. 그거 먼저 한번 볼게요. 레이저 40 울트라는 1200만 화소의 기본 광각 카메라고요. 1300만 화소의 초광각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Z 플립 5는 1200만 화소의 기본 광각 카메라, 그리고 1200만 화소의 초광각 카메라가 있습니다. 요 초광각 카메라의 화소수는 레이저 40 울트라가 조금 더 높지만 렌즈 크기가 Z 플립이 더 크더라고요. 그리고 같은 화소수의 기본 카메라는 Z 플립 5가 레이저 40 울트라보다 픽셀 사이즈가 더 커요. 결과적으로는 빛을 많이 받아들이는 카메라가 저조도에서나 어떤 촬영 결과물이 훨씬 잘 나오기 때문에 화소수가 더 높다고 좋은 건 아니구나. 전체적인 결과물은 Z 플립 5가 훨씬 더 좋아 보여요. 그래서 동영상 결과물을 봐도요, 두 제품 다 OIS가 들어가 있지만 안정감이라던가 저조도에서 야간에 촬영한 거, 그리고 세부적으로 묘사해주는 거, 색감을 잘 표현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Z 플립 5가 더 뛰어난 결과물을 보여주더라고요. 하지만 전면 카메라는 레이저 40 울트라도 좀 하더라고요. 레이저 40 울트라는 3200만 화소, Z 플립 5는 1000만 화소인데요. 약간 브랜드마다 추구하는 그 색감이 있는 것 같아요. 삼성은 약간 좀 생동감 있는 색감이라던가 결과물이 좀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약간 그런 거를 추구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모토로라는 색감이 약간 뭐랄까 하얀색 형광등 색깔 같은 거? 색감이 밝은 게 아니라요, 흰색의 얇은 종이를 하나 끼워놓은 것처럼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카메라들이. 약간 표백제가 들어간 느낌이랄까? 그런 이게 맞나? 그런 색감이 약간 좀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뭐 취향 차이니까. 그럼 얘네들 머리는 얼마나 잘 돌아갈까?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레이저 40 울트라가 작년에 사용한 스냅드래곤 8 플러스 젠 1을 사용을 했다고 사람들이 엄청 많이 깐다고 해야 되나? 너무 후졌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건 뭐 출시 시기가 빨랐으니까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정말 두 제품의 차이가 그렇게 클까? 사실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어느 한 유튜버가 실험을 한 걸 봤는데요. 3D 마크 게임 벤치마크를 실행해 봤을 때 실제로 Z 플립 5가 처음에는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냈다고 해요. 하지만 20분 정도 지나고 나니까 두 제품 다 뭐 별반 다르지 않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헤비한 게임이 아니면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 뭐 결론은 그렇게 난 걸로. 그리고 플립 제품에서 또 중요한 게 배터리 부분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커버 화면이 따로 있기 때문에 소모도 더 많이 될 것 같은데 디자인 때문에 배터리 용량은 작고 좀 걱정되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배터리를 비교해보자면요, 레이저 40 울트라가 3800mAh고 Z 플립 5가 3700mAh잖아요. 레이저 40 울트라가 100mAh 더 크죠. 하지만 두 제품 다 사용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레이저 40 울트라는 30W를 지원을 하고요, Z 플립 5는 25W를 지원을 하거든요. 근데 충전 시간은 Z 플립 5가 더 빨랐다. 이거 좀 신기하죠? 그 외에 방수 방전 등급은 레이저 40 울트라는 IP52, 그리고 Z 플립 5는 IPX8 방수 등급을 가지고 있어요. 레이저보다는 높지만 먼지로부터는 보호해주지 못한다. 하지만 레이저는 물에 빠뜨리면 끝이다. 이건 어느 쪽이 더 나은 건지 모르겠어요. 뭐 대충 이 정도예요. 이거 말고도 레이저는 흔들어서 카메라랑 플래시를 켠다던가, 메인 화면 사용할 때 손가락으로 그어서 작업청을 나눈다던가, 그리고 피처폰 모드로 만들어주는 모드도 있잖아요. 그것도 너무 재밌더라고요. 뭐 물론 그냥 그림일 뿐이지만 그 앱을 누르면 연결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 부분도 너무 재밌는 것 같고, 이런 사소한 것들이 모여서 혹하게 만드는 제품인 것 같아요. 이 딱딱하고 스마트한 Z 플립에 비해 정말 재밌는 친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 모든 스펙을 봤을 때는 레이저 40 울트라도 나쁘지 않잖아요. 근데 왜 고민을 하고 있냐? 플립을 열고 닫을 때 이 힌지가 버틸 수 있는 각도가 140도밖에 안 된다던가, 반쯤 이렇게 연 상태에서 이렇게 흔들면은 위에 제품이 이렇게 흔들리더라고요. 너무 무서운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생각하면 힌지 힘 좋고 내구성 좋고 기술 좋은 Z 플립 5를 진짜 무시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거 진짜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외국에서는 아직까지도 매니아층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지 레이저 40 울트라가 과소평가되고 있다. 너무 안타까워서 막 부들부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어렸을 때 처음으로 쓴 핸드폰이 모토로라여서 그런지 굉장히 보자마자 반가웠고, 사실 이런 고민을 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요즘 친구들은 이런 고민을 하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잠깐 들긴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떤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댓글에 한번 남겨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그럼 다들 좋은 하루 되시고요. 건강하세요. 안녕.